2022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르에서 제22회 피파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지난 7월 서울 홍대 부근에서 있었던 손흥민 선수의 팬미팅 행사 때 손흥민 선수가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2022년 7월 5일 서울 아디다스 홍대 브랜드 센터에서 손흥민 선수를 위한 손커밍 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넘버원 경기는 어떤? 저는 그래도 독일전을 꼽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독일을 갔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진짜 힘든 생활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언젠가는 이거를 꼭 갚아줘야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복수해줄 수 있어서 참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먼저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경기라고 말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의 예선 최종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마지막 한 경기를 앞두고 멕시코가 2승으로 승점 6점을 얻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스웨덴과 독일이 각 1승 1패, 한국은 멕시코와 스웨덴에 연패하여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각 팀 간 골득실 차이가 작아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에 진출하는 두 개 팀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파 랭킹 57위인 한국은 멕시코가 스웨덴까지 이겨 3승으로 조1위가 되어주면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2점 차 이상으로 이길 경우 조2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한국이 코너킥을 얻어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gezeigt worden ist. Ecke jetzt von Südkorea. Das war's. Abseits. 오프사이드가 될 수 없음을 보겠습니다. 한국에게 어시스트를 한 결과가 된 것이지요. Von Marc Geiger, Videobeweis, Tor für Südkorea. Deutschland ist raus. 손흥민 선수의 넘버원 골 장면을 보겠습니다. 독일은 경기 종료가 가까워질 때까지 한국에 1대0으로 밀리면서 회색이 짙어지자 골키퍼까지 공격에 가담했지만 한국의 주세종 선수가 독일 골키퍼를 제친 뒤 손흥민 선수의 수신호를 확인하고 긴 패스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한국이 독일에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멕시코가 스웨덴에게 3대0으로 완패하면서 한국의 16강 진출은 무산됐습니다. 한국의 독일전 승리는 세계에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 대회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챔피언 독일은 80년 만에 조별 예선에서 최하위로 탈락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강한 상대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게 하는 동기부여 효과가 세계적으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단순 승패를 알아맞히는 도박에서 한국의 패배에 모든 재산을 걸었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독일과의 인연은 2008년 서울 동북고 1학년 때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축구협회의 마지막 해외 유학 프로그램에서 손흥민 선수가 6명의 선발 인원에 포함되어 2008년 만 16세의 나이에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로 유학을 떠났고 유학 기간 종료 후 독일 구단과의 입단 계약이 불확실하던 때
2009년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피파 U17 월드컵 대회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국이 8강까지 오르는데 기여를 한 점이 함부르크 SV 구단의 눈에 띄어 입단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함부르크에서 6년 동안 뛰었고 이후 레버쿠첸으로 이적하여 2년간 활약한 뒤 2015년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9년 방송에서 유소년기로서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 16세부터 22세까지를 보낸 함부르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이 손흥민에 대한 추억을 말하는 모습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소년 시절에 독일에서 겪은 인종차별 경험 발언이 알려지면서 많은 독일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소년 시절에 겪은 인종차별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도 독일 사람들을 모두 인종차별주의자로 여기지는 말아달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빌런들 때문에 많은 선량한 독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손흥민 선수가 독일전에서 쐐기골을 넣는 모습에 환호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독일인 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도 이 커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군요. 경기가 끝난 후 독일 시민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광장을 빠져나갔고 폭력적인 행동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도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 국민들 선진 시민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2월 25일 독일의 어느 트위터가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진행자의 충격적인 인종차별 발언에 놀라서 녹음을 하고 트윗에 공개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방탄소년단이 MTV 언플러그드 프레젠츠 무대에서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2005년도 발표곡 픽스 유를 커버 공연했는데 원작자인 콜드플레이의 허가를 받아서 공연한 것이었지요. BTS의 공연을 본 콜드플레이도 한글로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화답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알고 있는 독일 방송 진행자는 BTS를 바이러스에 빗대어 조롱하더니 어떻게 감히 한국의 보이밴드가 콜드플레이의 픽스 유를 부를 수 있냐며 신성모독이다. Diese kleinen Pisser auch noch damit an, dass sie von Coldplay Fix You gecovert haben, wo ich sage, das ist Gotteslästerung. Und das sage ich als Atheist. Das ist Frevel. 북한에 20년간 휴가를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Dafür werdet ihr in Nordkorea Urlaub machen müssen die nächsten 20 Jahre. 휴가를 보내야 한다는 말은 독일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유적인 표현이었는데 과거 정권 때 유태인들을 강제 수용소 등으로 보낼 때 유태인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거나 휴가를 보낸다는 말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해당 방송 진행자의 선을 넘은 막말에 독일 국민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강력한 청원운동을 전개해서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은 14년 만에 폐지되었고 진행자는 다른 일을 맡게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남에게 언어유희나 유머로 한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 말에 상처를 입었다면 흉기를 사용한 폭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이 똑같이 당해봐야 아픈 것을 알겠지요. 칼로 사람을 찌르면 이게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아파? 아파요! 2022년 5월 31일 BTS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브리핑룸에 들러 기자들 앞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와 인종 다양성에 대해 발표한 의견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